이분과 방송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감사하게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 한 번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어쩜 말씀을 이렇게 잘하실까. 갖고 계신 정보가 너무 좋아서 신년에 한 3주 정도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십사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신년이 제일 바쁜데 그래도 흔쾌히 그 바쁘신 시간 허락하셔서 3주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미특수교육센터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한미특수교육센터의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윤여광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그 신년부터 한 3주간 네.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제가 우리 우정아 씨는 윤여광 박사님한테 은혜 받은 적 없죠? 처음 뵙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마 많이 받으실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년 이제 들어서 모시기에 적합한 분이라고 김영주 씨가 소개하셨어요. 신년에 저희가 많은 마음의 준비를 네. 하고 다짐을 하고 계획을 잡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제가 한미특수교육센터의 프로그램 디렉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기관에 대한 소개를 잠깐 좀 해주셔요. 네. 저희 한미특수교육센터는 2000년도에 발달장애인들과 그리고 그 가족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정신건강 그리고 특수교육 전문가분들이 모이셔서 세운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5년째가 됐고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슈퍼비전하는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발달장애 부모님들께서 어떤 그 컨설테이션 정보가 많이 필요하시고 또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네. 상당히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네. 그리고 이런 말씀이 네. 질문이 좀 조심스럽긴 네. 한데 사실은 자녀분들께서 어떤 그런 그 문제가 있다고 할 네, 경우에는 발달장애가 있으면 부모님들께서 네. 사실은 힘드시죠.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께서는 수시로 삶에 대해서 참 네거티브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께서 어떻게 본인을 관리하시고 정서를 관리하시고 어떻게 네. 그 중에도 네. 행복을 추구하시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그분들께서 어떻게 본인들의 삶을 관리하시는지 우리가 알면 네.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분들 입장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조금 더 상황이 나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은 발달장애 자녀를 키운다라는 게 저도 딸 둘을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상상 이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자녀를 키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발달장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지식과 정보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중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녀의 치료 교육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고 이 정보를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가지고 실제 행동을 해서 자녀가 그 서비스를 받고 그 교육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적이거든요. 그렇죠. 어플라이가 되어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또 행동을 해야 되고 근데 행동한다고 이게 저절로 모든 게 다 going well 하지 않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또 모르는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계신 거는 맞으세요. 근데 동시에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는 다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발달장애 부모님들도 자신의 자녀가 이렇게 발달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시면서도 되게 기뻐하시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말 한마디 잘 못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굉장히 해야 하는 행동을 못하고 그랬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지만 교육과 치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발달하고 향상하는 모습을 볼 때 또 즐거움을 느끼시거든요. 이 즐거움은 실은 비장애 자녀를 키우는 그 자녀를 볼 때의 즐거움하고 실은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조금 더 어렵고 해야 하는 어떤 리스폰시빌리티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힘드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상황을
네, 네. 있으시죠. 그렇게 무한한 희생과 사랑을 주시는 그분들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께서 스스로 갖고 가시는 삶에 대해서 네. 상당히 많이 도전받고요. 네. 어쩌다가 조금 쉽지 않다라고 스스로 좌절하고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야 하다가도 오히려 그분들로부터 그분들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네. 저희가 용기를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는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요? 저는 실은 이제 제가 원래는 박사학위 받은 거는 아동심치료학으로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자격이 발달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치료가 ABA 프로그램인데 네. 그 프로그램을 슈퍼바이즈하는 자격이 국제행동분석가라는 BCBA 자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보고 또 부족하지만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하루하루 오늘도 지금 새해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네. 그게 사실 우리가 수시로 놓치고 가는 부분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러게나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죠. 왜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미 답이 나왔죠. 우리가 많이 그 이야기되는 단어인데 행복이라는 그 요인이 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 목적이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대다수 분들이 근본으로 내려가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지금 이 행위는 내 삶에 만족감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또는 조금 더 나은 미래,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고 그 방향은 행복을 추구함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연초 인사가 행복하세요, 네. 건강하세요,잖아요. 해피 뉴 그리고 이어도 그렇고요. 맞아요. 저 역시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점 아닐까요? 여기서 이제 네. 가장 저 전제 조건을 갖고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게 네. 되는데 네. 그 명색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게 이제 철학이다 보니 어우. 그 당시에 네. 나왔던 화두 중에 하나가 네, 네.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방향을 행복에 두게 되면 네. 그 행복이라고 하는 전제가 흔들렸을 때 우리 삶의 존재 가치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 네. 나의 삶은 그만큼 가치도 없는 네. 거고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은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거든요. 네, 그 지적에 대해서 너무 또 훌륭하시네요. 와. 나온 해답은 뭐였어요? 지적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원래 철학이라는 게 답이 그쵸,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굉장히 예상치도 못했던 굉장히 훌륭한 리스판스를 주셔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그럼 거기서부터 좀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거는 실은 행복을 머리로 인지적인 관점에서 내가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야지만 된다라는 이렇게 약간 그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게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불행하다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실제로 불행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한번 놓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복이란 어떤 대전제, 어떤 행복이란 어떤 틀 말고 우리가 즐겁고 만족하고 그 다음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대전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이란 어떤 철학적인 혹은 관념적인 이론적인 어떤 틀이 아닌 우리의 느낌,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느꼈을 때 그리고 그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관념적이라는 표현이 네. 딱 와닿는데요. 맞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데올로기가 되면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맞아요. 함몰이 되게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그래서 실은 행복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도 설명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건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내가 누구를 볼 때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지. 난 행복해. 혹은 쟤는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런 것도 하고 있어. 난 내 인생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이 행복은 인지적인 차원에서 누리는 행복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띵킹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가슴, 감정, 정서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런 인지적인 사고를 통해서 정서에 도달하면 그게 행복을 느끼게 하지만 그거 없이 그냥 감정 자체, 우리의 느낌 자체가 행복하다라고 느껴야지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 말씀은 외부의 영향이 휘둘르지 않는 진정한 행복이어야만 그게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걸 통해서도 행복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내가 나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행복을 느끼다 보면 이게 진짜 내 마음, 내 깊은 곳에서 느끼는 행복이 아닌 해석되고 그리고 왜곡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비교되는. 그렇죠. 그리고 그런 행복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함정에 빠지게 돼요. 내가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만났어? 그럼 불행해지는 그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념적인 차원, 인지적인 차원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이걸 이제 정서라고 표현하죠. 감정이라고. 감정적으로 그냥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 인생의 대전제는 행복을 추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런 거를 갖다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가 까먹은 건가요? 그러다 보니 네. 젊은 세대들이 SNS에 많이 빠져 있으면서 네, 맞습니다. SNS에 상대방과 비교를 함으로 인한 네. 뭐 맞아요. 상대 우울증에 네, 많이 네.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심리학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대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만 초중고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느끼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실은 행복의 첫 시작입니다. 자존감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겠네요. 연결되죠. 당연히. 네. 네. 이제 구분지어지는 그 관념적인 행복과 네.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행복을 조금 더 구분했다고 하면 네, 네. 우리가 오늘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행복을 느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많이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SNS, 소셜 미디어 보면서 내가 그래도 얘보다는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아. 혹은 얘는 여기 해외 여행도 가고 연말에 이렇게 가족들하고 놀러 다니는데 나는 일하고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야지 진짜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저 주제 갖고 저희가 10년에 말씀을 나누고자 모신 거예요. 저 바쁘신 분을. 네. 감사합니다. 3주 동안 네. 저희로 하여금 1년짜리 행복을 좀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박사님께서 준비하신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박사님께서 저희에게 미리 주신 내용을 보게 되니까 그 행복과 감정에 대한 그런 연결 관계가 상당히 많이 강조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그러니까 감정을 통해서 느끼는 게 가장 직접적이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깊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이죠. 그렇죠. 네. 직관적이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행복은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감정 우리가 지금도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느꼈고 과거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조금 약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감정 인식과 감정 관리가 행복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와. 네. 감정 인식과 감정 관리. 감정 관리는 제가 네. 그렇죠. 언더스탠드 되는데 그쵸. 감정 인식이라는 말씀은 네. 저희가 잘못 인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훌륭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감정 관리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뭐 분노가 났을 때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심호흡을 해라. 뭐 밖에 나가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해라. 뭐 이런 감정 관리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은 더 앞에서 많이 그 이야기 되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확하게 내 감정을 인식하지 못했고 내가 오해하고 혹은 잘못 인식했다면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감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내 감정 관리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네. 감정 인식을 어떻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 네. 예를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시고 너무 좋으신데 조금 전문가적인 도움을 이제 드리자면은 감정 인식은 감정을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감정을 구분하는 것으로 또 나뉩니다. 네, 어렵죠. 네, 네. 감정 인식이 적어야 되겠어요. 네. 갑자기. 감정 인식이 있는데 네. 이게 또 인정과 네. 네, 감정을 구분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상담할 때 이제 그리고 부모님들 상담할 때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인생이 되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고 쿨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행복을 추구함. 그 행복은 어떻게 느끼나? 감정. 그럼 감정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나? 감정 인식하고 관리하면 끝. 그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리, 우리의 정서적인 메커니즘이 되게 복잡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전문가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여러 이론과 여러 제안들, 서제스천들을 하죠. 그래서 네. 그걸 제가 그나마 최대한 우리 여기 계신 진행자분들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최대한 쉽게 받아들이시고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정리해서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고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박사님 참조로 네. 그냥 저희 두 사람이 이해하잖아요. 네. 그러면 청취자분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저희가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고 저희가 제일 덜 떨어진 아닙니다. 사람들이라 아닙니다. 저희가 네. 설득이 되고 네. 저희가 이해를 하고 무릎을 치면 네. 그러면 청취자분들은 다 이해하셨다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한번 제가 두 분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정 인식이 감정 인정과 감정 구분에 대해서 나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뉘냐면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많이 느끼거든요. 되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알겠어. 난 괜찮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좀 연기가 좀 어색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아주 리얼했어요. 네, 아주 네. 리얼했어요. 네. 네, 발연기. 네, 오. 그리고 하나 더. 나 지금 화 안 났거든. 나 지금 엄청 이성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중이거든. 네, 네. 많이 듣는 얘기예요. 네. 화 났죠? 화 난 거죠. 네. 그렇죠. 이 사람은 실은 화가 난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 제가 연기했던 그 사람도 안 괜찮은 거죠. 안 괜찮죠. 네, 마음이 네. 불편한 거죠. 근데 내가 그 상황에 나의 불편감을 인정하면 그 상황에서 내가 약간 밀리게 된다든지 혹은 내가 쿨해 보이지 않고 내가 조금 마음이 조금 좁은 사람처럼. 네.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누군가하고 이렇게 argue를 할 때라든지 맞아요. 할 때. 네. 근데 이런 상황이 특히나 한국 사람들한테는 꽤 많아요. 그게 왜 한국 분들한테 유난히 많이 발견되는 이유가 그것도 네. 그건 오늘 얘기할 얘기는 아니니까. 그것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이제 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네. 정서나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는 있지만 어떤 경우는 또 그렇지 않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셨는데 네네.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저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게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적 관계 안에 있을 때, 사회적 상황 안에 있을 때 더더군다나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이 감정이라는 게 실은 혼자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른 사람과 인터랙션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그 와중에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불편감을 느끼면 상대가 쟤는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이게 지금 화낼 포인트가 아닌데 뭐 이거 갖고 화를 내? 맞아요.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인식이죠. 그러니까 뭐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 뭐 그런 그렇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나로 하여금 또 다른 불편감을 또 일어나게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쿨하게 넘어가는 척 혹은 괜찮은 것처럼 하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 더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 나도 사회적 관계 안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된 상태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지위가 있는 경우일수록 더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사실 며칠 전에도 우정아 씨하고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어떤 일 때문에 네. 악유가 있었을 때, 네. 네. 아니요 불편하세요. 그리고 불편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불편합니다라든가 아니 네. 그거는 제 생각하고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되는데 네. 아니요 뭐 안 불편해요 괜찮아요 어.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언제였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그게 제가 언제였나요? 중재를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싸우시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우리가 사회적 관계 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주의하고 좀 약간 우리가 경계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나 스스로조차도 불편한 걸 괜찮다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다른 사람에겐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안에서는 그런 스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괜찮아, 오케이, 난 괜찮아, 그냥 해라고 하고 넘어갈 때도 필요해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배려일 수도 있죠. 그렇죠. 배려인 네.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스무스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 이 사회적 관계를 잘 만들어가게 만드는 내 어떤 그 노하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의 배려인 거죠. 근데 이걸 사회적 배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 사회적 상황을 잘 넘어가는 건 괜찮은데 나도 괜찮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때 내가 진짜 너무 짜증났었어. 내가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그때 그 말은 조금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인식할 때 내가 불편했던 그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은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을 위해서 사회나 가정에서 내가 그래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우리가 가야 되는 어떤 방향이 있어서 그래 괜찮아 우리 여기 상황에 맞게끔 진행하자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그쵸. 마음적으로는 내가 네. 그때 난 괜찮지 않았다라는 걸 그쵸. 인식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 이렇게 아규를 하기 시작하고 나 안 괜찮은데 나 화났는데 이렇게 시작하면은 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 다 싸워야 돼요. 그냥 네.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차원에서 사회적 상황 안에서는 그렇게 넘어가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적절한 수준에서는 그렇게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걸 너무 감추고 전혀 표현하지 않고 모두 다 오케이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또 굉장히 불편할 때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또 그렇죠. 왜 감정 하잖아요. 표현을 하죠. 표현하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밸런스를 조정하는 건 사회적 관계를 이롭게 만들고 그리고 나 자신의 사회적 유능감을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디 가자마자 무조건 화내고 무조건 막 클레임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회적 관계 안에서는 그렇게 넘어가는 건 굉장히 지혜롭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적인 그런 관점에서 넘어갔어요. 시간이 많네. 우정아 씨 은혜 받고 있는 중이에요. 네. 좋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네, 제가 그 상황은 어쨌든 지혜를 발휘해서 인내심을 발휘해서 넘어갔으나 제가 안 괜찮았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나 그때 사실 안 안 괜찮았지만 괜찮았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넘어갔어라는 걸 인식했어요. 그쵸. 잘하셨어요. 인식했어요. 그래서 나는 안 괜찮아라고 그걸 나 혼자만 인식하면 되나요? 나중에라도 상대방이나 그 사회에다가 나중에라도 사실은 그 상황에 나 안 괜찮았는데 라고 얘기를 할까요? 훌륭하신 질문이시네요. 지금 저거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박사님 타겟팅이 저예요. 타겟팅이. 제가 중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중재 많이 하고 또 되게 좋아해요. 그 말씀드리자면은 그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이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다음부터는 상대가 이 부분을 주의해주고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된다면 나중에 그 다음 날이라든지 혹은 뭐 기회가 될 때 그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커먼한 상황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발생한 거고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얘기를 해봤자 안 바뀔 것 같아. 네. 그런 상황엔 좌절하지 마시고 좋은 태도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감정 인식이라는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느낀 건 우리가 누군가한테 배려를 하기도 하고 배려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우정아 씨한테 참 많은 배려를 받는데 네.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받다 보니까 저쪽에서 베풀어주는 호의인데 제가 권리처럼 그쵸. 느끼는 경향도 네, 있지만 맞습니다. 그 배려라는 것이 이게 감정적인 희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우,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맞아요. 실은 그 상대의 불편감을 내가 받아주고 넘어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쉽지는 않아요. 아. 네, 그 상대에게도 불편감이 돼요. 근데 그 상대가 조금 더 넓게 그 상황을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거죠. 네. 네. 스스로가 불편했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도가 굉장히 빠르신데 우수한 네 학생이신데요. 학생으로 봤을 때는 네. 정말 우수한 학생이에요. 네. 네. 선생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쁨을 드리는 학생입니다. 네. 네. 그 제가 그래 답을 또 드리면은 제가 그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이후에 2주 3주 차에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 집중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은혜 흠뻑 받고 있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실은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감정 관리로 넘어가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관리에 가기 이전에 우리가 감정 인식을 조금 더 깊이 또 잘 하고 난 다음에 감정 관리로 가면 그 감정 관리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감정 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설명해 주신 감정 인식에 대해서 제가 네. 궁금한 거는요. 네. 가끔씩 본인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잖아요. 그쵸.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도 하다 보면은 거짓말이라는 걸 모르고 진짜처럼 맞아요. 얘기하게 되는 맞아요. 것처럼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네. 보면은 안 괜찮은 관청인데 감정인데 스스로 괜찮다. 괜찮다고 인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쵸. 네. 그것도 문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되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많이 뭐 비유를 해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실은 피지컬한 그 리스폰스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꼬집었어요. 꼬집으면 아프다라고 소리 지르는 게 되게 당연하죠. 정상이죠. 네, 정상이죠. 근데 이거를 계속 안 아프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계속 꼬집히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얘가 괜찮을까요? 진짜로 이 피부가 괜찮을까요? 안 괜찮죠. 안 괜찮죠. 네. 안 괜찮죠. 똑같아요, 감정도. 감정은 계속 상하고 있고 계속 곪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느끼고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더 큰 괴리가 오기 시작해요. 나는 힘들고 불편한데 나는 괜찮은데 왜 내가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함정에 잘 빠질 수도 있는 것 그쵸. 같은데요. 사실은 맞습니다. 행복한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아유 이만하면 됐지 행복하지 음. 라고 자꾸 최면을 그쵸. 넣어서 맞아요.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조차 닫아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좀만 아파도 좀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좀 참을 필요가 있고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적절한 수준에서 이게 진짜 나한테 힘들고 바더가 되고 이게 나한테 정말 괴로운 상황이면 그 괴로움을 토로하고 토해내고 그리고 해소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정을 보통 가스로 되게 많이 표현하는데 이 방 안에 가스가 이렇게 차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의 가스가 차고 있는데 지금 적절하게 찼을 때 알람이 울려갖고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이 알람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면 나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이 탁 이런 순간 뽕 하고 터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정 인식을 못했을 때 오는 가장 큰 폐해입니다. 제 감정 곳곳에다가 그 알람 디텍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정직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어요. 네. 지금 궁금했던 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감정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그 기준이라는 게 그쵸. 어느 네. 선에서 책정이 되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네, 아주 훌륭하신 질문이십니다. 아니 근데 박사님 제가 뭘 할 때마다 훌륭하다 그러시면은 네. 사실은 네. 예의가 바르실 것 같아요. 아니요. 매너가 굉장히 좋으신 박사님. 아니, 우리 박사님. 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어려운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정은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만 눈에 보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관심법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유추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유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감정 인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나조차도 정확한 감정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처음에 감정 인정 안에서 그러니까 감정 인식 안에서 감정 인정하는 걸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네. 있는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걸 얘기했다면 이번에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감정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 감정을 구분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얘가 조금 더 실체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와서 네. 카톡의 반응 소개와 함께 이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사실은 시간을 보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시간을 못 보면서 방송을 해서 네. 광고 시간을 넘겼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오늘 내용 너무 재밌어요라고 네, 아이고,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잠시 후에 반응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여가 박사님 네. 3주 동안 모시는 이유를 감지를 하셨나요? 눈치를 새해 채셨나요? 최고의 적합한 중요한 주제 조언이라고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주 동안 은혜가 쏟아질 겁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네.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잠깐만 쉬셔요. 네. 오늘 이 시간은 한미특수교육센터의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윤여광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피스로 문의가 네. 가능하신데요. 전화번호는 562-926-2040입니다. 562-926-204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특별한 수고를 감당해 주시는 곳입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 네.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윤여강 박사님 시간 허락해 주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톡의 네. 반응들이 많은데요. 일단 정리해드리면 네, 네. 오늘 내용이 참 좋다. 네. 새해에 너무 잘 맞는 아이고. 주제라는 말씀이 공통적인 말씀이시고요. 감사합니다.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간에 그 감정 인식을 했을 때 나중에라도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개인의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네, 네, 표현을 맞습니다. 주셨어요. 네. 선택이라고 하시지만 뒷감당 걱정이 돼서 사실은 못하겠습니다. 그 그쵸. 상대방의 반응도 중요하니까요. 그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 잘못하게 되면 저게 뒤끝 있다로 네. 오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감정 인식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관리가 다른 사람들도 서로 인식하고 배려해야만 되는데 저마다 본인 감정 인식만 하니까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정의 훌륭하시네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 저희 주시겠어요? 아침마당 가족분들 대단하지 않으세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질문이네요. 네. 저는 근데 이런 상황이 너무 즐겁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시고 정말로 이 주제를 심도 있게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는 주시잖아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은 제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수준 안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실은 이런 감정 인식과 감정 관리, 감정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고민은 사회적으로 저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제는,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 개인이 해갖고는 되는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이걸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그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고 그리고 나만 이렇게 내가 잘 관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이라면은 보통 직장에서라든지 내가 부하 직원이거나 혹은 내가 상사일 때 직장에서라든지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혹은 내가 자주 만나는 사이고 가까운 사이일 때 또 이렇게 얘기하기 맞아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거는 감정을 넘어서도 이제 또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부분인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제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때 이제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야, 근데 너 그때 그건 진짜 아니었어. 이거는 서로한테 되게 불편할 수 있죠. 너 이제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해? 뭐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본인은 기억도 못할 텐데. 기억도 못 하는데. 예. 근데 그런 방식보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표현에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 서툴기 때문에 그때 그런 표현이 나한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다음부터는 좀 주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때도 그 친구가 야,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진짜 친구의 관계인가. 이게 손절각 나오는구나. 손절각.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손절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친구라는 것도 되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우리가 친구는 친한 친구일수록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본인은 아니지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맞아요. 너무 쉽게 맞아요. 내 그냥 표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분이 정말 소중하다. 그리고 이분이 나한테 되게 귀한 분이다라고 생각된다면 존중이 필요한 거죠. 상호간에. 근데 이게 박사님 네. 화를 제일 많이 내는 대상이 가족이거든요. 맞아요. 갑옷을 내려놓은 네. 상태이다 보니 네, 맞습니다. 제일 감정 노출을 많이 하는 상대가 가족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친구도 그 다음이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라는 거에 가장 큰 전제는 행복을 추구함의 거의 끝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족과 함께 살면서 힘들어. 너무 슬프네요. 심지어는 불행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작은 단위선 가족과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이런 감정 인식과 감정 구분이 그리고 감정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적어도 가족 안에서는 행복할 수 있고 적어도 그 안에서는 다치는 일이 없는 그쵸. 거죠. 상대적으로 훨씬 더. 네. 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사람하고의 그 관계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게 필요하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되게 클리어하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고 행복은 감정에서부터 오고 감정은 감정 인식과 감정 관리로부터 이루어진다. 이게 이렇게 간단할 것 같았으면 세상이 불행한 사람이 없겠죠. 근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단순하고 내용은 클리어하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실체적인 어떤 액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네. 포뮬라는 나와 있는 그렇죠. 거예요. 포뮬라는 이미 나와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어플라이가 잘 안 되는 그쵸.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실체적인 네. 감정 구분으로 가볼 텐데 네. 시간이 그러면 거의 요거 다 왔네요. 살짝 운만 띄워드리겠습니다. 운만 떼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표면적으로 느끼는 가장 많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감정이 뭘까요? 여러 감정들 중에. 웃음. 그렇죠. 웃음. 약간 우리가 웃음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이고 부정적인 감정 중에 불만. 그렇죠. 네. 그리고 분노. 그렇죠. 이런 감정들이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노할 때 많은 경우 내가 그냥 화났어. 아우 짜증나. 열받아. 하지만 그 분노라는 감정 이면에 다른 감정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분노라고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지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걔는 분노의 탈을 쓴 다른 감정일 확률이 높다. 그렇죠. 네. 분노의 탈을 쓴 다른 감정이 밑에 있고 그게 분노라는 형태로 표현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분노 뒤에는? 분노 뒤에 뭐 있어요, 김영준 씨? 제가 저의 분노도를 뒤에 오늘 뭐 한번 있었어? 저의 불만과 분노를 오늘 한번 까봐야 되겠구나.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뒤에 뭐가 있다네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네. 제가 좀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실 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한 주 동안 내가 그 어떤 상황에 이렇게 분노를 보이는지 어떤 상황에 내가 내 감정을 확 이렇게 드러내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핸드폰이나 어디에다 기록하실 수 있으면 좀 기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화 한번 탁 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감정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 비슷하게 화를 내고 비슷하게 불안을 느끼고 비슷하게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 패턴을 스스로 인식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기록하고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박사님 지금 숙제라고 합니다. 분노의 탈을 쓴 감정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잠깐 네. 저를 들여다봤더니 네. 실망이라는 감정이 되게 크게 그렇죠. 작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에 대한 실망, 상대방에 대한 실망, 무엇보다 저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맞습니다. 네. 그걸로 표출이 됐던 게 아니었나 하는 어.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좌절감을 느끼고 낙담될 때 그리고 혹은 실망할 때 실은 이 감정이 이렇게 가라앉는데 그 대신 확 화를 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는 건 여기인데 이게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기대치에 거죠. 못 미쳤어. 그 좌절감이 분노로 확 바뀌어갖고 확 올라가죠. 그게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주에 네. 또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요일 일부 시간에 만나게 네. 되는 윤여광 박사님이십니다. 네. 그 제가 우정아 씨한테 그랬거든요. 윤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듣다 보면 이제 훅 들어갈 겁니다. 아. 그랬는데 그 실제로 지금 우정아 씨가 바로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우정아 씨한테 뭘 잘못했는지를 지금부터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저 신년 초부터 시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저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2주만 더 좋은 네. 말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또 도움이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2025년 저희가 행복할 수 있도록 가이드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미특수교육센터의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하시는 윤여광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